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가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잼 소장은 클래식 발레 레퍼토리 중 백조의 호수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공연 소식을 듣자마자 티켓 오픈일만 기다렸었는데요. 역시는 역시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대부분의 클래식 발레들이 스토리를 전달하기보다는 화려한 춤을 보여주기 위해 스토리가 존재하고 있고 몸짓만으로 스토리를 전달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어서 시놉시스는 거의 동화적 스토리가 많습니다. 백조의 호수 또한 다르지 않은데요. 저주에 걸려 낮에는 백조, 밤에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데트와 지크프리트 왕자가 사랑에 빠집니다. 오데트에게 반해 저주를 건 악마가 오데트와 왕자의 사랑을 방해하기 위해 그의 딸 오디를 오데트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신시켜 왕조로부터 결혼 약속을 받아낸다는 스토리인데요. 오데트와 오딜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의 발레리나가 1인 2역을 하게 됩니다. 백조 오데트와 흑조 오딜, 그들의 의상 색만큼이나 전혀 다른 춤 사이를 한 명의 발레리나가 표현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이 작품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백조의 호수의 명장면은 이뿐이 아니죠. 잼 소장이 백조의 호수를 가장 사랑하는 이유는 발레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다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주인공 남녀의 아름다운 듀엣 아다지오, 화려한 점프와 턴의 향연인 솔로 베리에이션, 네 마리 백조춤을 비롯한 솔리스트들의 특색 있는 안무, 그 어떤 작품에서보다 군무가 돋보이는 콜드발레의 백조 군무, 1인 2역의 동시 등장을 보여주기 위한 무대 연출, 여기에 거의 모든 클래식 발레에서 빠지지 않는 세계 각국의 춤까지 볼거리가 끊임없이 제공되며 모든 장면은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여기에 음악이 다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가장 대중적인 발레 음악인 차이코프스키의 음악까지 더해져 더욱 감동을 주는데요. 백조의 호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고 있는 발레 작품으로서 그 버전 역시 다양합니다. 특히 발레단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결말마저 새드 엔딩과 해피 엔딩으로 전혀 다른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번 공연에서 국립발레단은 볼쇼이 발레단의 안무가 그리고로 비치의 해피 엔딩 버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로 비치 버전의 가장 큰 특색은 악마 로트바르트의 역할에 큰 무게감을 준다는 것인데요. 단순한 악마가 아니라 지크프리트 왕자의 내면에 있는 어둠의 자아라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왕자와 함께 추는 그림자 춤이 압권인데요. 이번 공연에서 제가 관람한 회차는 195cm의 장신으로 유명한 이재우 발레리노님이 맡아 왕자의 그림자가 아닌 마치 왕자를 삼키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여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국립발레단 대표 수석 무용수 박슬기, 허서명을 비롯해 조연재, 박종석, 한나래, 김기환, 심연희, 하지석 이렇게 4커플의 주역이 캐스팅되었고요. 잼 소장은 조연재, 박종석님 회차로 관람하였습니다. 오데트 역을 맡은 4명의 발레리나 중 박슬기님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오데트 역할이 처음이라고 하여 신선한 연기를 기대할 수 있었는데요. 잼 소장이 관람한 조연재님의 경우 이미 다른 작품에서의 주역으로 몇 번 관람한 적이 있었고 섬세한 춤 실력에 큰 감동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어 주저없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조의 역할은 정말 나무랄 것 없이 우아함 그 자체였던 것과 달리 관능미와 카리스마를 보여줘야 했던 흑조의 역할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잼 소장이 느끼기엔 거의 의상만 다를 뿐 백조와 흑조의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물론 관객에 따라 흑조가 너무 부각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잼 소장은 흑조가 도도하면서도 반능적으로 보일수록 백조의 우아함과 차연함이 더욱 부드러진다라는 생각이라 좀 더 강한 흑조를 기대했음에도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립발레단의 경우 대부분의 발레리나들이 비교적 과하지 않은 흑조를 표현하고 있어 연재리나님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국립발레단의 지향성에 대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흑조의 솔로 베리션 중 가장 유명한 32바퀴 회대에서도 마지막 턴까지 뒷심을 발휘하지 못한 느낌도 있어서 아무래도 연재리나님은 파워발레보다는 음성발레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반면에 지크프리트 왕자역의 박종석님은 정말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춤의 간결함이 눈에 띄었는데요. 유난히 호흡을 잘 사용하는 발레리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안정된 점프와 턴을 선보여 환호를 안 할 수 없었고요. 거의 모든 동작이 고난이도 테크닉인 광대 역할의 전호진님은 그 엄청난 동작들을 소화해낸 것만으로도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주연 무용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24마리의 백조를 표현한 콜드발레의 군무가 정말 압권인데요. 특히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형과 동선, 틀림없는 칼군무의 매력이 대단한 작품입니다. 국립발레단원들 춤 실력이 상향 평준화되어 주역과 콜드발레의 구분이 거의 없어진 만큼 이번 공연에서의 감동은 더욱 배가 되었습니다. 24마리의 백조의 군무만큼 기대되는 것이 있다며 흑조 오딜이 무대에 있을 때 실루엣으로 보여지는 백조 오데트의 격정적인 춤을 보여주는 무대 장치인데요.
이 부분이 정말 많이 아쉬웠습니다. 공연 전체에서 시스루 천을 활용한 무대 장치가 있었는데 특별한 상징성으로 와닿지도 않았고 그마저 너무 좁고 흐려서 오데트의 슬픔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다음 공연에서는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보완되길 바랄 정도로 아쉬웠네요. 하지만 차이코프스키의 명작 스완 레이크 씬을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원 없이 들으며 백조의 호수만의 독특한 폴드브라를 활용한 24마리 백조의 화려한 분무를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관람이었습니다. 공연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될 예정이지만 이미 모든 좌석이 매진이네요.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는 3년 만에 돌아왔지만 여러 발레단에서 끊임없이 선보이는 작품인 만큼 백조의 호수 전막 공연 소식을 접하신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관람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진리비였습니다.